손잡고 얘기 좀 다니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해야죠. 둘이서 뭐 조용한 데 가서 그냥 노후를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직장가 보내고 나면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둘이 노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울 도심의 한 실버타운. 김찬보 고정인 씨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2년 전쯤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0시에 실버 스트레칭을 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은 지하 2층.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을 알리는 안내방송. 할머니는 헬스장으로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앞뒤 보고,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로. 간단한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이 끝나면 각자 흩어져서 운동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개인 운동을 합니다. 김찬보 할아버지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일주일에 한 번 노래 부르는 시간. 오늘도 남자는 할아버지 1명이고 10명에 가까운 여성 코러스가 등장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아 남자 노인이 훨씬 적다 보니 흔히 보는 풍경입니다. 수영장에 영화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장점이지만 빠른 응급 상황 대처가 노인들 입장에선 무엇보다 든든합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한 비상장치들이 24시간 작동 중이고 혈압과 혈당 수치 등 건강 상태를 계속 기록합니다. 실버타운의 식사 시간. 건물 안 식당에서는 오늘의 메뉴, 제육볶음과 쌈 요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누가 밥을 많이 먹는지, 못 먹는 건 무엇인지. 이구일님 오셨습니다. 네, 생선을 주세요. 입주자들의 특성대로 음식이 준비됩니다. 입주자들과 만나 왜 실버타운을 선택했는지 들어봤습니다. 할머니들은 밥과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한평생 따라다닌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를 꼽았습니다. 전원적인 그냥 그냥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냥 프로그램마다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하고 운동회 교실도 가고 수영도 하고. 대부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고 늙고 아픈 몸을 자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 시집살이 좀 면해줘야죠. 그래서 난 안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버타운 좀 알아봐라. 외견상 안전하고 편안한 모습이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역시 비싼 가격입니다. 이 부부가 사는 113제곱미터 규모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4억 9천만 원. 또 100만 원이 넘는 관리비와 식대, 공과금을 더하면 한 달에 내는 돈만 200만 원에 가까워서 상당한 재산과 고정 수입이 없으면 엄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15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평균 보증금은 3억에서 4억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고가 위주의 실버타운들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 실버타운 20여 곳 가운데 대다수가 수도권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 몰려 있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모델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두릅나물, 표고버섯, 당귀, 부침개. 모두 텃밭에서 직접 기른 것들입니다. 당귀하고 파, 기른 거를 넣고 부침이 했고, 김장은 말 그대로 이제 작년에 했던 김장인데, 마늘에서 파까지 고춧가루가 전부 다 저희한테서 생산된 걸로 했죠. 충주 인근의 작은 농촌마을. 서울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몰다 은퇴한 국중득 조명실 씨 부부가 4년 전 고향도 아닌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00제곱미터의 땅과 집을 사는 데 든 돈은 1억 원 정도. 땅이 좋아 내려온 남편이 텃밭에서 잘 나오지 않아 마당에는 작은 종이 달렸습니다.
실버타운도 귀촌도 아닌 도시에서의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 일찍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72살 박광남 할아버지.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걸어 지하철을 갈아타고 소중히 안고 있는 가방에는 수십 장의 이력서를 포함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이 서류들을 항상 다 준비해가지고 언제나 어디 가서 사람 뽑는 데가 있더라면 바로 이래서 내놓고. 올해만 50군데 넘게 원서를 넣은 끝에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내가 집에서 여기 오는데 왕복 한 4시간 반 정도, 심하면 5시간 걸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내가 일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일하겠다는 그 의욕이. 이렇게 간신히 얻은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선도 사업. 사람들이 안전하게 차도를 건너도록 깃발을 들고 서 있거나 무단 횡단을 하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보수는 20만 원. 속상한 마음도 없진 않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로 30년 가까이 일하고 지난 2005년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부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 시원한 약수도 나눠 마시고 마주보고 운동도 합니다. 요즘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으로는 참 좋아요. 좋고 또 좀 행복해요. 부인 엄혜숙 씨가 좋아하는 건 노래 그리고 여행. 남편이 은퇴하고 함께 편안히 보낼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고 한동안 즐겁게 지냈습니다. 놀러 다니는데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또 혼자 나가면은 불편하잖아요. 밥 때문에. 이 양반은 다른 거 다 청소하고 이것도 잘해줘요. 부엌만은 딱 이렇게 굶어놨어. 하지만 은퇴하고 3년쯤 지나자 남편은 눈만 뜨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좀 푹 좀 남한테 제조도 안 받고 쉬는 게 아주 진짜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3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내가 또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일자리 찾기는 예상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면접한다고 걸로 가갖고 옷 갔다 오면 이제 맥이 탁 풀리는 거야. 야, 나이 먹은 게 참 이렇게 서럽다. 전부 다 60대 초반 애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사람들이 다 합격하고 하는데 나만 쏙 빠지더라. 일자리는 생활비를 위해서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극성아버지로 자녀 셋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나니 2억 2천만 원짜리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이 부부의 한 달 수입은 이 집을 담보로 다달이 받는 주택연금 63만 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15만 원 정도와 국민연금 40만 원입니다. 모두 합쳐도 100만 원 남짓. 자식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짐이 되기 싫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오히려 미안하게 나는 생각이에요. 왜 미안하게 생각하냐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집도 사주고 뭐 아파트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박광남 씨는 앞으로 2, 3년 더 일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이 목표라며 일자리를 구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아무거나 뭐 청소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뭐 월 약 7, 80만 원, 돈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은 제가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용해 주십시오.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갈 만큼 우리 사회가 충실한 준비를 해오진 못했습니다. 자식이라면 결혼자금, 그다음에 집 사주는 거, 아니면 전세 얻어주는 거, 뭐 공부 더 하겠다면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나는 저기다가 손 벌리지 말아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열악하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10% 정도에서 15년 뒤면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가운데 70%가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면서도 정부와 당사자 모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노후 준비는 시작될 겁니다.